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우리 곁에 새로운 이웃들, 한국의 이주 배경 인구 현황을 최신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딱 한 단어로, 아니 숫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5.2%.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뜻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2%.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에서 20명을 마주치면 그중 한 명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주 배경 인구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공식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정확히 누구를 포함하는 건지 알아야 오늘의 이야기가 더 명확해집니다. 네, 이 개념은요,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그분들의 자녀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구성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270만 명이 넘는 우리의 새로운 이웃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나이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와, 보세요. 딱 봐도 정말 젊고 역동적이죠? 20대와 30대를 합치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과는 정반대, 아주 활기 넘치는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눈에 띄게 낮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고민이 깊은 한국 사회에 정말 중요한 활력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오셨을까요? 국적을 보면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한국계 중국인,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여전히 가장 많고요. 그 뒤를 베트남, 중국, 태국이 잇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국적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젊고 역동적인 인구가 한국의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분들의 거주지를 보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현실이 좀 드러납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5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이 모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산업도시들이 눈에 띄죠. 안산, 화성, 시흥. 다들 아시겠지만 큰 공단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입니다. 이 도시들의 산업 현장과 지역 경제가 이분들 없이는 사실상 돌아가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체 인원수로만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관점을 살짝 바꿔서 그 지역 전체 인구에서 이주 배경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거 보세요. 놀랍게도 수도권이 아닙니다. 전남 영암군, 충북 음성군 같은 곳에서는요, 주민 5명 중 1명이 이주 배경 인구라는 겁니다. 주로 농업이나 제조업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수도권 집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미 지역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지금까지 여러 숫자를 통해 현실을 봤는데요. 이 모든 변화, 과연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요? 미래 예측을 보면 이 변화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불과 20년도 채 남지 않은 2042년에는요. 이주 배경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8.1%에 달할 거라고 해요.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온 거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네, 결국 오늘 본 모든 숫자가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저 멀리 오고 있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사회,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었을까요?